목요일 밤도 함께 하시죠. 11시 주식 캐주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보면요. 고마워요, 슈퍼파월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불러보게 되네요. 자, 이 간밤 FOMC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좀 함께 잠재워준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우리 시장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이었습니다. 빨간불로 잘 맞춰줬는데요. 지수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61% 상승으로 3,066포인트 선에 마쳤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이네요. 0.64% 오르면서 오늘 950선 목전에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외인들이 이끌었던 코스피, 외국인이 4,820억가량 사들였고요. 기관도 여기에 1,340억가량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 여러분들은 오늘 차익을 좀 챙기셨을까요? 6,170억가량의 매도세로 마감을 했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의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좀 더 샀다 팔았다, 세 주체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오늘이었는데요. 결국 기관만이 홀로 560억가량의 순매수세를 나타냈고요. 개인과 외인은 순매도로 마감했던 오늘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기조 유지와 더불어서 이 제로 금리가 2023년까지는 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우려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미선물 지수가 좀 빠진다는 점에서 다시 장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시장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업종, 어떤 이슈에 집중해야 될지 오늘도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내일장 수익을 위한 공략주까지 알찬 선물들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이뤄지고 있고요.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원하는 위원님이 있다면 응원의 멘트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위원들과 직접 소통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문자번호 샵 0988번 찍으신 다음에 잠시 뒤에 등장할 저희 위원님들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밀번호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 지금 하단에 QR코드 찰칵 찍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이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퀴즈대 열심히 풀어볼 텐데요. 어떤 퀴즈왕 후보들이 등장을 할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등장하신 두 분은요. 팬층이 아주 탄탄하신 두 분의 위원입니다. 그만큼 수익도 좋고요. 시장도 잘 봐주시는 두 분의 위원입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인원 위원님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위원과 함께 퀴즈왕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퀴즈 풀면서 퀴즈왕 후보도 또 만나볼 거고요. 어떤 분이 퀴즈왕이 되실지도 끝까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쭉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업종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여러 업종들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 부품이 가장 강했습니다. 4.3%가량 오르기도 했고요. 섬유 의류주도 2.4%가량 오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가상화폐 관련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또 한 번 일제히 올라가는데요. 사실 우리기술투자가 25%로 상승 마감하면서
하면서 대표로 테마를 이끌었고 이외 비덴트와 위지트 등도 함께 좀 상승세를 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주가 또 움직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장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영향으로 제약 바이오 일제히 함께 상승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었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로직스도 함께 오늘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 두 분의 위원은 또 어떤 관련주들에 눈여겨보고 계실지 또 두 분의 눈으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입니다. 두 분은 자, 어떤 업종을 가지고 오셨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상 위원께서는 아이오닉5 가지고 오셨네요. 그리고 나인원 위원께서는 실적주라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관련주라고 해야 할까요? 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아이오닉5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오늘 아이오닉5를 처음으로 가지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사실은 아이오닉5는 이미 조금 한 차례 관심이 좀 지나갔고 오히려 기아차의 신차를 좀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이오닉5를 가지고 와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자, 요즘에 이제 뭐 현대차가 자동차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뭐 GV80이 미국에서 누구죠?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났는데 안전하게 이제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들이 요즘에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현대차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이오닉5가 최근에 뭐 완판되고 뭐 유럽에서도 흥행을 거두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아차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차가 부각이 되기 전에 일단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아차도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국내 배정 물량은 일단 완판이 됐는데요. 이 아이오닉5는 5분 정도 충전을 하면 1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아이오닉5 내용들을 보면요. 디자인과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년에 한국에서 매출을 잡고 있는 대수가 26,500대인데 이 지금 아이오닉5도 우리가 국내 배정이 한 26,500대로 지금 돼 있는데요. 첫날 23,760대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뭐 거의 다 올해 물량은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 뭐 그쪽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현대공업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공업은 헤드레스트라든지 팔걸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공업이 최근에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요. 자, 굉장히 그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한 6개월 가까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6개월 가까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제 상승 또는 하락의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격이 완전히 축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재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상 차트로도 보면은 이격이 완전히 축소된 상태에서 2차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자, 한온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현대공업과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는데요. 뭐 한온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한온 시스템은 뭐 열 관리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보면은 현대공업과 아주 유사한 위치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3만 원대로 2차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KBI 동국실업입니다. 자, KBI 동국실업은 뭐 워낙 바닥주인데 이 종목은 굉장히 소형주기도 하죠. 근데 팬데믹 때 461원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는데 지금 891원이니까 거의 아직도 팬데믹 이후에 2배가 되지 않는 굉장히 아직까지 저가 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팬데믹 이후의 주가들이 3배에서 4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기대치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종목은 두올입니다. 두올. 자, 두올이라는 종목은 뭐 시트 커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상 최근 들어서 강한 시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아이오닉 5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주봉상 봤을 때 두올도 굉장히 저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세원은 라지에타와 에어컨의 헤드 컨센서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뭐 세원은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루시드 모터스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봉상 바닥권에서 다시 수렴 구간을 거쳐서 내일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봉상에서 봐서도 뭐 여타 지금 현대고험이나 한우시스템과 같이 2개월 축소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위아까지 보겠습니다. 자, 현대위아는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죠. 현대위아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거의 유사한 위치로 조정을 받았지만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다 축소된 상태에서 주봉상 봤을 때 다음 주,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완판 행진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흥행하고 있는 아이오닉 5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공업이나 한온시스템, 두올, 그리고 저희가 수익을 잘 챙겼던 세원까지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나인원위원과 함께 실적주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적주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펼쳐보면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실적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자, 일단 실적주를 좀 많은 분들께서 일단 다가올 2분기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에서 악재라고 일컬어졌던 주요 이슈는 금리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실질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그에 따른 커플링 현상에 따른 하락까지도 매일같이 보여주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은 오로지 악재로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신흥국으로서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작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대다수의 어떤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계 자금이 상당 부분 유출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를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최근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목격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달리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 그 자체만은 사실상 호재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장, 실질적으로 시장의 대규모 유동성을 풀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귀가 따갑게 들으셨던 단어 유동성 장세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대량의 자금이 좀 풀리고 또 부동산의 고공행진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유유 자금까지도 실제 주식시장으로 상당 부분 유입되면서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개인이 연이어서 조 단위의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사실 하루에 2조, 3조 원가량의 개인 매수세를 본 것은 사실 최근 들어서가 처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많은 분들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달리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앞서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있겠으나 실제 금리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에 따라서 실적주를 보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유동성 장세 이것의 진한 즉 유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실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이조차도 시장에서 이제는 조금은 시시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매우 약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경기 회복까지 곁들여지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실적주 위주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장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장을 돌이켜 보신다면 사실상 돈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실적주라는 것이 2분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1분기 말일에 지금 발표될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그 모든 내용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실적주라면 과연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실제 과거 작년, 재작년까지 포함을 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그리고 그 즈음에도 실제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도 반사 이익을 누렸었던 기업, 그러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비즈니스가 앞서 쿠팡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왔지만 그와 같은 형식으로 시장에 정말 뿌리를 내릴 정도의 정말 완고한 그런 어떤 완성된 사업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내년까지 그리고 올해 2, 3분기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와 관련된 대표 종목군들 하나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이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차트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저는 이 종목을 실적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께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이라든지 또는 최근 들어서 신세계, 네이버 이와 같은 어떤 이커머스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협약이라든지 업무 제휴 그리고 뭐 추가적인 IPO 많은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실제 결제 금액 기준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는 일단 네이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한 또는 어떤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한 외형적인 어떤 성장세를 이어왔다라면은 사실상 결제 그리고 물건 판매에 따른 어떤 수수료 이에 따른 어떤 지속적인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었고 사실상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의 1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앞서 다른 뉴스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신세계와 같이 사실상 오프라인 시장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업무 협약을 맺어나가면서 계속적인 시장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길 바라겠고 이와 같은 실적주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아가시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주를 좀 살펴보자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이커머스나 항공, 물류, 2차 전지까지도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퀴즈왕 또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힌트 보고 종목 맞히기입니다. 힌트가 3가지 등장을 할 텐데요. 힌트들 쭉쭉쭉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함께 추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3가지 힌트가 등장하니까요. 이쯤에서 종목이 어떤 건지 알겠다 하면 두 분의 위원님들 손을 빠르게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보고 알맞는 종목명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힌트 보시죠. 자, 종목 초성이 등장합니다. 드브, 즈가 나왔는데요. 조금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올 듯 말 듯 합니다. 두 번째 힌트 등장하네요. 컴투스가 2대 주주로 올라선 회사입니다. 핵심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빠르게 눌러주셨어요. 예, 최근에 나온 뉴스라서 예,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데브 시스터즈라고 하셨는데요. 데브 시스터즈 정답입니다. 자, 3번째 힌트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번째는요. 잘 달리는 쿠키런 매출 3위 등극이었습니다. 역시 데브 시스터즈에 딱 맞는 힌트였네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도 바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종목 초성이 낯익어요. 크크, 등장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뭐 대체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라고 해주셨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카카오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됐던 카카오. 세 번째 힌트는요.
업비트 운영 두나무의 지분 23%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도 카카오에 대한 얘기 딱 맞는 내용이었네요. 자, 다 지우고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역시 초성이 등장하네요. 지읒, 이응, 이응. 좋아요? 좋아요일까요? 뭘까요? 계속해서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올해 약 60%대 여행 정상화 기대입니다. 여행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예, 저가항공사네요. 진에어. 진에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진에어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힌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였냐면요. 항공기 정비사업 추진 통합 LCC 밑거름이었습니다. 진에어에 딱 맞는 힌트였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나 정말 잘 맞춰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어떤 분이 1점을 먼저 가져가실지 승자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또 1점을 먼저 가져가십니다. 1라운드 함께 지나왔고요. 아직 라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아직 못 다 나눈 이야기가 많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특징주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움직인 종목들, 특징이 되는 종목,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 안 볼 수가 없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꼭 집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첫 공모주의 대어로 꼽혔던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따상에 성공을 했고요. 16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코스피 총 28위까지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다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장비 기업인데요. 코스닥 상장 이후 이틀째 강세 이어가면서 19.72%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던 오늘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위원은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셨을까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먼저 이재상 위원께서는 또 여기 있네요. 네이버 가져와 주셨고요. 나인원 위원께서는 우리기술투자 꼽아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 먼저 해보면 좋을까요? 이재상 위원과 네이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인원 위원께서 업종 얘기할 때 네이버 꼭 집어주기도 하셨는데 오늘의 종목으로는 또 이재상 위원께서 네이버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첫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대가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네이버의 상승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떤 이슈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이버 조금 전에 이제 나연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또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아는 분들이 네이버를 샀는데 얼마까지 갔냐고 50만 원을 팔아야 되겠냐고 그런 질문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5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쿠팡이 이슈화가 돼서 쿠팡이 뭐 100조 원까지도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내역들을 보면은 네이버 쇼핑이 더 부각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쿠팡이 이슈화가 됐을 때 저는 네이버 쇼핑 쪽에 더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쿠팡이라는 회사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업이에요. 모 회사가 미국에 있고 그리고 사장님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와이프도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그런 쿠팡에 여러분들이 열광할 때 오히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네이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토종 기업이면서 그리고 지금 쿠팡의 강점인 그런 물류 시스템을 보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강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쿠팡의 진정한 대항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의 약점들을 보완을 해서 추후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해외 진출도 지금 본격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려고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일본의 스마트 스토어를 서비스할 출시를 예정인데요. 이게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쿠팡보다 먼저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사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뭐 네이버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주봉상 봤을 때 팬데믹 사태 이후에 대략 한 3배 정도 올라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팬데믹 사태 때 13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40만 원이니까 대략 딱 3배 정도 올라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팬데믹 사태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대략 뭐 4배에서 5배까지도 올라왔는데 이런 실적 우량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반이 되는 그런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뭐 앞으로도 더 5배라든지 6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까지 갈까라는 질문에는 그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는 가겠다라고 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대한 얘기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나인원 의원과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기술투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쭉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기술투자가 단연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대표주로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우리기술투자 이슈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자, 일단 연이은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 주변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루에 정말 막대한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인증들이 좀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정말 전국에 계신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 포함해서 전업 트레이더분들까지 요즘 같은 경우 현물보다는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들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기술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세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여러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뭐 어느 날은 비덴트, 또 어떤 날은 위지트, 또 어떤 날은 우리기술투자. 사실상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그때 맞춘 이슈에 따른 어떤 움직임을 매우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의 어떤 인수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자체가 상승폭을 크게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지금 보시는 우리기술투자 이와 같은 어떤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테마가 움직일 듯 싶은데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강세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슈로 종목별 선택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상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너무나 많은 한간의 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라면 뭐 1억을 갈 것이다, 또는 1억 5천을 갈 것이다, 또는 그 이상을 갈 것이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 소위 말하는 정말 우리 시장에서 말하면 저가주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다양한 화폐들이 실질적으로 향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우리기술투자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두나무 또 그와 관련된 거래소, 다른 여타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좌 개설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로 연일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대량의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추세를 놓고 보게 된다면 실제 시장에 이렇다 할 뚜렷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가상화폐 상승 그리고 해당 섹터 또는 해당 종목군들의 어떤 저점을 높이거나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내에서의 어떤 수익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이슈에 따른 어떤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순간적인 어떤 급등락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추세가 그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를 통해서 끌고 가는 즉 포지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철저히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일이든 스윙이든 짧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거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요, 굉장히 센스 있게 얘기를 잘 해주셨다. 요즘 비트코인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눈에 띄었던 두 분의 종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 퀴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퀴즈가 등장할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들, 두 분의 위원님들을 더 긴장시킬 라운드 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5초 동안 5개의 그룹주를 나열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그룹명이 딱 등장하면요,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쭈르르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문제를 먼저 맞히시는 분께서 1점을 또 가져가시게 됩니다. 자, 2라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룹주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한진그룹주가 등장했습니다. 한진과 생각하는 어떤 게 또 있을지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위원님. 진에어, 대한항공, 오호. 그리고 한진, 예. 한진칼, 그리고 한진칼 우선주. 한진카는 또 우선주까지 있죠. 이렇게 5종목 정답입니다. 한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씩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도 그렇게 한번 맞춰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두산그룹주입니다. 두산 땡땡땡땡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재상 위원님. 예, 두산중공업, 두산 퓨어셀, 어.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그쵸? 두산 바켓. 야, 굉장히 빠르게 맞춰주셨습니다. 두산그룹주도 모두 정답입니다. 야, 두 분 모두 역시나 모범생 위원님들 아주 잘 맞히고 계십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살펴봐야겠네요. 어떤 그룹주가 등장할까요? KT그룹주 난이도가 가장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나인원 위원님 누르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KT. 얘기해 볼까요? 네. 그다음에 KT 서브마린, 그리고 KT ISL, 어허. 그리고 지니뮤직, 지니뮤직. 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까지. KT는 좀 어려웠습니다. 지니뮤직과 스카이라이프가 알쏭달쏭했죠. 모두 정답이 맞다고 나오네요. 자, 두 분의 위원은 역시나 굉장히 잘 맞추십니다. 문제들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승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까지 보고 오시죠. 퀴즈를 맞추는 저희만 심장이 두근두근한 줄 알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함께 심장이 쿵닥쿵닥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두근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두 번째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저희는 중간 점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 선물 같은 공략주들 구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나인원 위원과 함께 AS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자, 항상 좋은 정보들 많이 구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잡고 가고 있습니다.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이제 퀴즈왕에 나와서 여러분께 정말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섹터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어떤 사실상 전 세계 전기차 종목군들 중에 대장주라고 해도 될 정도의 테슬라가 휘청이면 그에 따른 어떤 반사적인 하락과 또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피곤함을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최근의 수급상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기간의 연이은 지속적인 순매수 또 그에 따른 주가 핸들링 더 나아가서 상승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기차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 세계 각 국가별 정말 생산 기지에서도 연일 대량의 해당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요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저는 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향후
지금 현재 시총 대비했을 때 막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 약세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스권 시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 직간접적인 어떤 주가 영향을 받았긴 했으나 실제 여러분들이 지수와의 어떤 연동성을 보시게 된다면 완벽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를 방어해주는,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시장보다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기반은 역시나 수급입니다. 기간의 막대한 수급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포인코 얘기 계속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살펴봐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실업도 저희가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3월 9일 날 매수 처리가 돼서 목표가 26,000원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이건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실적주, 그와 관련된 정말 부합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아쉬운 조정, 하락세를 좀 보여줬지만 연이은 시장의 어떤 상승세와 맞물린 추가적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즉 최근 같은 경우에 기간에 연이은 수급상이 좀 발생함과 동시에 연기금까지 가세했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연기금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상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실상 올해를 목표로 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백신 여건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 세계 각 국가별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최대한 시간 내에 해당 솔루션을 바로 즉각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브랜드 상품을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갭이라든지 뭐 캘빈 클라인이라든지 뭐 H&M 이와 같은 브랜드, 더 나아가서 해당 제품들은 미국에 직수출을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내에서도 오프라인 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상점까지도 대량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한세실업은 전형적인 지속적인 성장세, 그리고 매출액 증가함과 동시에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한 기업 중에 또 실적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세실업 투자 포인트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속적인 성장세의 또 실적주다라는 부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기술까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날 매수 처리가 됐네요. 목표가 15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최고가 13만 1,400원까지 도달한 모습인데요. 하나기술은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자, 일단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섹터를 제가 딱 두 가지를 꼽아드렸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그중에서도 2차 전지였습니다. 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를 말 그대로 올인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생산 장비를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고, 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탑3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2차 전지 개발사에게도 해당 공정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타 2차 전지 어떤 개발 또는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사실상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5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한번 거래 대금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뭐 작게는 1천억 원, 많게는 5천억 원에 가까운 대량의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정말 막대한 거래량을 일으킴과 동시에 조정 구간을 살짝 보여줬지만,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3월 11일 그 다음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매우 안정적인 상승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적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와 관련된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하실 때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으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빈번한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보유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포지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역시 하나하나 너무 디테일하게 잘 봐주셔서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잘 따라가면 될 것 같네요. 하나기술까지 살펴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재상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원님,
저희도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상한가만 가자, 이제 상한가만 간다 그렇게 외쳤는데요. 역시 오늘도 등장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하루 만에 상한가를 넘어서는 이런 기록들이 자꾸만 등장을 합니다. 오늘 32% 최고가 수익률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알겠습니다. 매집했다가 상한가까지 딱 치고 이런 수익률 보이는 거죠. 네, 예.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하루 만에 32%가 넘는 또 매직을 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23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법과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출된 그 파인 시그널이라는 그런 포착 종목이 있습니다. 그 파인 시그널 포착 종목을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같이 함께 제가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목표가를 제가 어제 바로 드렸을 때 18,000원을 드렸는데 이 18,000원이라는 금액이 오늘 상한가를 넘는 금액입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도달하고 나서 마감은 안 됐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최저점이 11,700원이었기 때문에 묶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22,000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묶고 더블로 가입니다. 22,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이 또 더 나와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서 비덴트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상승이 나와줬는데 저희는 이전에 크게 한번 수익을 잘 챙겼어요. 17%가량 최고가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셔서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자, 살짝 눌렸다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에요. 비덴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덴트는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비덴트를 제가 오늘 낮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게 갈 자리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해서 피날레로 마감이 됐다면 지금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지 않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21선까지 지지받고 또 상승 이후에 11선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의 상승 패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상향을 시켜놨는데 아마 18,000원까지 조금 더 상향을 시켜도 충분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슈 자체가 빗썸에 매각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비덴트 많은 관심 있으셨을 텐데요.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선물 들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자, 내일장 수익을 위한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이재상 위원입니다. 자, 바로 한번 불러봅니다. 이재상 위원님. 네. 자, 또 오늘도 좋은 수익이 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내일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들 회사들이 서서히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화신전공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화신전공은 PR이 한 20배 정도 되고요. 동종업계가 한 42배니까 아직까지는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모그룹인 화신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샤시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정밀 가공 부품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GM코리아라든지 이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자, 화신전공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1월 달에 고점을 오늘 넘겨주고 나서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거래량은 12월 달에 나왔던 이런 대량 거래량에
아직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목표가를 한 2,795원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가에서 공략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화신전공으로 내일도 한번 수익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 기세를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수익을 위해 이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나인원 위원입니다. 자, 나인원 위원과 또 공략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자, 저희는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단기적인 이슈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을 보시면 그 종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종목명을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체인과 또 블록체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과거에는 중앙 집원화된 어떤 서버가 있었고 그에 따른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로그인을 통해서 해당 정보, 해당 데이터를 피딩 받아서 실제 데이터를 사용을 하셨다라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각각의 어떤 해당 데이터를 각각 개인이 보유한 상황에서 그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상호 교환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백신 여건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국가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 4분기 내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해당 솔루션을 실제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인 급등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계속 좀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장중에 대량의 매수 물량이 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좀 발생하는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철저히 정말 단기 트레이딩까지 겸하시면서 수익을 취하실 때는 반드시 취하시고 다시 한번 저가에 매수할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9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운시큐어로 구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시죠. 자, 내일장 수익을 위한 공략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퀴즈왕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있는데요. 빙고판 바로 열어보시죠. 자, 오늘도 5종목이 숨어 있습니다. 오, 이재상 위원님 바로 찾으셨어요. 자, 저 세로에서 신테카 바이오가 있는 네 번째 줄이요. 신테카 바이오. 여기 있네요. 신테카 바이오 정답입니다. 자, 아직 4종목이 더 숨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인원 위원님. 저기 맨 왼쪽에서 네.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다음에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도 정답입니다. 자, 오늘 자, 잘 세로 찾으세요. 두 번째 코너에 있네요. 어디 있을까요? 세로 두 번째. 제 눈에 아직 안 보이는데 저기 있습니다. 코나 아이까지 맞춰주셨고요. 자, 나인원 위원님. 밑에서 두 번째 줄 O 옆에 왼쪽 오른쪽 손오공. 손오공 여기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자, 이재상 위원님. 자, 저 나노신 소재에 이어져서 소프트센이라고 있네요. 소프트센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바로 승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 승자가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축하드립니다. 이재상 위원님, 네.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죽어가는 계좌를 살리는 주식계 김서부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단기 계좌 복구 프로젝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계좌 복구가 필요하신 분들 잠시 뒤 12시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요. 주식 해지왕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텐데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재상 위원님 보일 겁니다. 왕관을 딱 쓰고 계시네요. 바로 아래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요. 바로 잠시 뒤 밤 12시에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 필요하신 분들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전략들 많이 챙겨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다시 보실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상 나인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